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보니 오늘은 테마로 빠른 순환 매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많은 분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각 섹터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빠른 순환 매장세 안에서 그간 많은 분이 예상하셨던 대로 조선 섹터가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주식시장은 보통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미 조선 섹터가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윗꼬리를 좀 주의해야 될지 아니면 이보다 또 확인이 된다면 더 올라갈 여력도 남아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장 초반에 혹시나 이쪽이 그동안 쭉 달렸기 때문에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불확실성 해소로 그동안에 피해주 쪽으로 나왔던 트럼프 트레이드 피해주 쪽으로 나왔던 종목들이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시장은 역시나 안전한 걸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이제 조선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된 쪽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이쪽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만약에 실적이 없는데 스토리만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벌써 이런 어떤 기대감 아니면 기대감이 실망감 이런 식으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배경은 실적이 되면서 섹터가 움직이는 탄탄한 모습들로 가져간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책적으로 또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것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붙이는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리고 가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무게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럼 언제 흔들리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되고 그때 예상보다 서프라이즈한 수준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알고 있는 얘기야 라는 쪽에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 나왔다가 또 다음 분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실적 발표 뚜껑 열기 전까지는 조금 더 가보자라는 관점적으로 조선주를 바라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은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임식에서 트럼프가 발언을 토대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많은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는 발언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LNG를 비롯해서 피팅과 강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특히나 피팅이나 강관 쪽은 트럼프 트레이드 국면에서 좀 신선한 테마이긴 하잖아요.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을까요? 피팅이랑 강관은 사실 최근에도 좀 계속해서 부각을 좀 받았었던 좀 테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새롭게 부각된 건 역시 강관인 것 같습니다. 피팅 같은 경우에는 LNG선 관련한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고,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부근이고, 하이로코리아도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상방에 대한 룸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좀 빠르게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함께 쉬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2008년도, 2009년도 조선주들의 어떤 호황기, 그때 피팅주들의 어떤 PBR이나 이런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산정을 해보면은 PBR이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광밴드를 포함해서 다른 평균적으로 한 1.1 한 중반대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은 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떤 철강 관련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넥스틸이라던가 휴스틸,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역시나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그동안의 낙폭을 좀 만회하는 정도의 어떤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온 만큼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피팅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는지 여부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중동에서도 LNG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앞으로 뭐 2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제 좀 제재를 걸어놨었던 그런 부분들도 다 철폐를 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LNG 프로젝트 재개, 그리고 중동에서의 프로젝트 수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수주가 실질적으로 이 숫자로 찍히는지 여부들 좀 확인을 해 나가면서 하단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철강과 강관 기업들이 또 새롭게 신선한 테마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주 소식을 전하는지 후속 뉴스를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건주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지금 열려있다라고 발언을 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재건주도 장중에 시세를 분출하면서 전진 건설 로봇이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쉽게 전진 건설 로봇을 비롯해서 재건주들 다 윗꼬리를 달았고요. 전진 건설 로봇은 현재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주연 이사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재건주들 지금 다 윗꼬리를 달았는데 재건주들은 그럼 세론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제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이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일부 좀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멘텀이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푸틴과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들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취임사에서 한 이야기들 중 하나가 이제 평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전쟁이 지속 중이고,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행보를 좀 보면은 이런 어떤 전쟁 중인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좀 원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재건 관련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시세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재건이라는 이슈 자체가 사실 이전부터 여러 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에 좀 시장에서 작용을 해왔던 테마이니만큼 조금 시장에서 인식하는 신선도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보유해서 들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세가 나왔을 때 따라잡는 것보다는 이제 조정 시에 좀 조용할 때, 이야기가 안 나올 때, 그럴 때 접근을 해서 시세가 나왔을 때 파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적절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건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룬 섹터 외에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참 다양합니다.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금방 이야기를 나눠봤던 조선과 피팅 강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밖에 뭐 원자력이나 AI 자율주행, 태양광 쪽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지금부터 봐야 된다고 보실까요? 다 알려진 종목과 섹터 쪽에서는 별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올까라고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알고 있는 배경이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말 한마디가 또 이어질 때마다 그때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안 들어가는 섹터 쪽에서 혹시나 변화가 나오게 되면 기대를 하는 쪽들은 통신장비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어차피 이제 망 중립성과 함께 오픈랜 이쪽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당연히 이제 중국 쪽을 이제 배제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공급망과 그에 따른 통신 장비 쪽의 어떤 구축들, 이쪽을 생각하게 되면 이쪽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또 지금 주도적으로 가는 쪽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에너지 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쪽과 함께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뭐 조선 쪽들은 여전히 키 맞추기 하면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래도 HD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계속 눌림목이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일단 단기 저항권은 오늘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보여줄 수 있는 MR 선대에 대해서 MR 탱커라고 그러죠. 그쪽 관련된 쪽에서도 가장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옵션만 보고 있는데, 그 외에 HD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방산 쪽에 대한 성과를 같이 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그만큼의 밸류만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옵션 대비해서 저평가죠. 그런 모습들도 보시면서 쫓아가지는 마시고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보신다라는 관점 쪽에서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스티 현대 미포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연 이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외에 또 다른 섹터, 다른 종목을 눈여겨본다면 어떤 종목을 지금부터 봐야 될까요? 지금 섹터로 보자라고 하면 아까 앞서서 언급드린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뭐 원전이라던가 전력기기 쪽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볼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이 지금 또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또 우주항공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혜주라기보다는 좀 덜 피해주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리스크로부터 좀 안전한 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급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엔터주들이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엔터주들이 이제 관세에서 영향이 좀 없다, 관세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그런 평가들로 인해서 좀 수급이 쏠렸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하이브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6월 달에 BTS 완전체로 컴백을 하고요. 과거에 뭐 YG의 빅뱅이라던가 그리고 뭐 SM에서의 뭐 동방신기 이런 그룹들이 뭐 군대에 갔다가 좀 재결합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컴백을 했을 당시에도 당일 그 해에 뭐 80%, 뭐 200%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BTS의 컴백 관련한 모멘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엔 또 월드 투어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대감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뭐 과거에 어떤 뭐 리스크라던가 이런 것들 노이즈들은 이미 주가상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상방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우주항공 쪽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엔터주 내에서 하이브 오늘 공략주로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와이팜이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좀 작기는 하지만 북미 최대 전기차 업체 차세 대 모델의 완전 자율주행 핵심 부품 무선 주파수 파워프론트 모듈을 본격적으로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율주행 쪽은 최근에 좀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에 자율주행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그냥 딱 한마디로 테슬라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면서 맞아요. 네.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북미 최대 전기차는 뭐 테슬라죠. 예, 그런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단독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과 함께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비슷한 통신 모듈 쪽에서 RF 쪽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기차 차량용 쪽으로 들어가는 쪽들은 몇 개 회사가 더 있는데 이 회사랑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사 내용들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도 기대가 많죠. 근데 이제 언제 움직이냐라는 쪽의 타이밍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금은 공은 뭐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국토교통부 교통부 장관 쪽의 언급들이 좀 더 나오기 시작하면서 액션이 나와야 그때부터 변화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테슬라 중심으로 열어준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카메라 쪽 중심으로 나오는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무게가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은 솔직히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을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관점 쪽에서 다 열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뭐 모비라이나 또 나오는 이제 확대되는 모습들 쪽에서 변화가 좀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흐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좀 더 뭐 라이다나 뭐 센서 이런 쪽까지도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업체들은 테슬라에 중점적으로 돼서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수혜를 받을 게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와이팜이라는 기업이 급등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자율주행 쪽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규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국내 기업 중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조금 적은 게 사실이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반도체 섹터 투자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국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다소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다시금 삼성전자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1% 가깝게 SK하이닉스는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반도체 업황에도 이제 큰 지각 변동이 생길 것 같은데요. 반도체 섹터는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반도체는 이제 단기적으로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어떤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혹은 중국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내놓을 때마다 매크로 지표가 흔들릴 가능성들 여전히 좀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달러화의 급등이라던가 혹은 국채 금리가 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새롭게 기회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가 지금 사실 뭐 메모리 쪽에서는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는 좀 뚜렷한 사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클리컬한 반도체 어떤 산업의 이 특징을 좀 상쇄시켜 주는 게 현재 HBM에 대한 수요인데 HBM이 지금 올해가 한 380억 달러 정도 그리고 내년 시장이 한 58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할 걸로 현재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년에는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기존의 엔비디아에서 가장 크게 좀 수요가 있어 왔었는데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맞춤형 칩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들 그리고 맞춤형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라던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 쪽에서의 HBM 수요가 같이 동반으로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캐파가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매출을 발표를 하면서 코어스 이제 투자도 이제 2배로 좀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신설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개 정도 신규로 코어스 시설을 좀 건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거는 내년 한 4월쯤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때 바로 직후에 장비주들도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장비 주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HBM, AI 반도체 쪽의 장비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PSK 홀딩스라던가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이런 뭐 기존의 TSMC 관련한 밸류체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HBM 쪽으로 특화돼 있는 그리고 뭐 테크윙도 최근에 뭐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납품 이슈도 있었죠.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어제 실적 컨센서스 하회로 급락했던 에이스 현대일렉트릭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급락하면서 어제 장대 음봉을 그렸고요. 8%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 현재는 소폭이지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보니까 대부분의 증권사들에서 다 에이스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다 내놨습니다. 적게는 뭐 46만 원부터 56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변압기와 전선 종목들도 이 덕분인지 좀 반등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지 전력 설비주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주가는 약간 충격을 나오는데 증권사들은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생각보다 조금 조정폭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 쪽의 성격도 더 들어갈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좋았으면은 당장 살 거였었으면 어제 그렇게 급하게 매도를 안 했겠죠. 그런 관점들이 봤을 때 일단 끌고 갔던 어떤 포트폴리오 쪽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을 시키자, 한번 또 끊어내자라는 쪽으로 한번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이런 과정을 이해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당장 HD현대일렉트릭을 지금 주가가 며칠 전에 40만 원대 대비해서 싸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하는 전략들은 솔직히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충격을 소화하는 시간 그리고 변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시되 일단 회사 측에서 보여줬던 장기적인 그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을 한다 이런 과정들은 일단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종목별로 좀 다르게 보시는 전략들이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미스가 난 실적이긴 하지만 이제 다음 분기까지 실적을 확인한다라는 입장 쪽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회사들도 다 똑같이 HD현대일렉트릭과 비슷한 상황이겠느냐?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미리 증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특히 대표적인 게 일진전기죠. 그런 쪽들은 작년에 미리 증자를 다 했고 거기다가 설비 투자가 거의 이제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실적 부분을 본다. 그러면 레벨업된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과 함께 오히려 살짝 그 전선 쪽에 대한 종목들의 변화를 좀 챙겨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도 어떤
중국 쪽에 대한 배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선의 변화가 같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흐름들만 눈높이에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관심이 가장 높아질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이들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섭이 내에서 전선주들 흐름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자동차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장중에 속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멕시코에 지금 공장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또 현대차나 기아의 경쟁 업체들이 더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이슈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현대차 그룹의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현대차 최근에 계속해서 우하향 기조를 보이다가 현재는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네, 자동차 쪽은 뭐 이번 여러 가지 트럼프 어떤 행정 명령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에 따라서 지금 아무래도 우려감이 좀 컸었는데 그보단 낫다라는 쪽에 대해서 반응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지금 또 접경 구역 쪽에서 관세가 매겨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게다가 또 이번에 에너지부 장관이 얘기했던 탄소세 관련된 쪽에서도 현대차 자동차 쪽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구체화된다 그러면 또 한번 출렁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자동차 쪽에서 어떤 피해다 수혜다 이런 걸 찾아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작년보다 오히려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라는 쪽의 관점이 나와야 될 텐데 작년은 자동차 쪽에서 뚜렷하게 상고하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좀 덜 팔렸고 아직까지 올해에 대한 분위기가 작년보다 더 잘 팔겠다라고 하고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그렇게 썩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는 뛰어난데 이런 과정 쪽에서 예상보다 잘 파는 모습들이 나와서 그에 따라서 실적과 함께 나오는 추세 흐름들을 갖춰가야 그게 가장 더 정상적인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리죠. 예, 자동차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할부 금융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금리가 떨어져야 그에 따른 수혜가 같이 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봤을 때는 금리가 생각보다 하락하는 속도가 늦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기대감을 확 키우는 것보다 특별한 요인들, 그러자 지난번처럼 엔비디아와 함께 손잡아서 어떤 AI 쪽과 결합한 어떤 자율주행 쪽에 대해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어떤 요인들이 나와서 주가가 반영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 팔 기회를 받다가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찾는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앞으로 주가 추이는 실질적인 판매량 증가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2차 전지주들이 어제 상승분을 다 되돌리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는 하루 반짝 오르고 또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주연 이사님, 2차 전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어제 좀 리포트가 나오면서 기존에 좀 보수적으로 보던 그 애널리스트가 좀 맞아요. 관점을 바꾸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선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2분기에 가능할지 여부는 좀 의문이라고 아직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리튬 가격도 소폭 반등하긴 했었고 양극재 수출량도 거의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을 아직까지 생각을 하기엔 좀 시기상조인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잔여 재고 조정이라던가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경쟁력을 좀 확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를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여전히 회복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는 구간들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그냥 테슬라 밸류체인 종목들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엔솔이라던가 LNF,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는 테슬라 밸류체인 위주로만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